자, 6평 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이제 총평하고 좀 이슈가 되는 꼭지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어. 어차피 나는 화작 선택이니까, 업무 선택이니까 덮어놓을 게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 원점수가요. 잘 들어. 내가 76점인데 2등급이 나온 애가 있고 원점수가 82점인데 3등급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이 자 100점 만점 원점수를 재잖아. 그러면 이 원점수에서 내가 82점을 받았는데 3등급을 받는 애들이 있고 내가 원점수 기준으로 76점을 받았는데 2등급이 나온 애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알겠어?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원점수 변환 공식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래서 지금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굉장히 깜깜해요. 그래서 이 변환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지 사실 몰랐던 거야. 왜냐하면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2학년도예요. 그 23학년도야. 6, 9 수능, 6, 9 수능. 그리고 24학년도 6월이 되니까 벌써 평가원만 7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3월, 4월, 7월, 10월 교육청 4번, 올해 2번 해서 벌써 10번 나왔죠. 그럼 17번이잖아. 여러분 표본의 크기가 20개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유의미한 표본이라고 보거든, 통계적으로. 그래서 슬슬 유의미한 표본의 크기가 되다 보니 이제 반응의 결과가 나온 거죠. 결론부터 얘기할게. 무조건 엄매하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 왜 무조건 엄매냐면 내가 이거는 말을 바꾼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자, 변명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드릴게요. 무조건 엄매하셔야 돼. 왜냐하면 출제자가 의도한, 평가원이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우쌤도 그 얘기 하시던데 평가원은 상위권을 위한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위한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들어라. 정말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동네에서 정말 얘기하는데 애들 하도 안 들어먹어서 그냥 애들 다 보냈어 그냥. 그래서 그냥 지금 아예 스튜디오 촬영처럼 하고 있어요. 잘 봐. 여러분이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높나요? 낮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예체능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아. 여러분,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나 또는 여러분 야구 선수로 이름 들어보는 선수가 될 확률이요 5,000분의 1 정도래.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문과 스카이, 이과 메디컬 계열이요 정원을 보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 여러분 수험생이 지금 한 40만 명이라고 치면 상위 5% 안에만 들면 공부로 미래가 보장돼. 먹고 살 길이 보장이 돼. 그래서 압도적으로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나 먹고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다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걸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났잖아. 그럼 빨리 자기 길 찾아가야지. 근데 예체능 어릴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끝났어. 그럼 뭐 하겠어? 빨리 기술 배우세요. 기술 좀 제발 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왜 아직도 당신들이 산업공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기술직을 무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요. 지체 높은 양반들이 재벌들이 사회적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요.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자기 일을 묵묵히 하시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심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 위대한 위인들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빨리 드리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상위 5%는요 약간 애매해요. 재능과 노력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더라도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재능의 영역이야. 즉, 잘 들어. 재능과 노력과 운의 영역이라니까. 그런데 5,000분의 1은 이게 다 변수들이 큰 값을 가져야 되고 5%는 약간 변수들이 작아도 가능하고 그럼 나머지 95%는 어떻게 할 건데? 알겠어? 6월 총평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다 말았었는데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점수의 변환식이니까 100% 이해가 돼야 되거든.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잘 봐. 지금 여기는 플러스 x바 1i라고 돼 있잖아. 뭐라고 돼 있냐면 선택 과목 집단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 내가 화작을 선택하잖아요. 기본 점수를 받는 거야. 내가 엄매를 선택하잖아요. 기본 점수를 받는 거야. 어떤 점수를 기본 점수로 받냐? 내가 화작을 선택했으면 화작 선택한 애들의 독서, 문학 평균 점수를 기본 점수로 받는 거야. 내가 엄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매 선택자의 독서, 문학 평균 점수를 기본 점수로 받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면 정규분포 때문이야. 자, 내가 선택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예를 들면 독서랑 문학이 45점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확률 분포 알죠? 표준 편차 하나 떨어진 거에 속할 확률은 0.34. 표준 편차 2개 떨어진 거에 속할 확률은 0.47. 그래서 표준 편차 2개 떨어진 점수에 속하는 여기는 상위 3%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평균 점수에 표준 편차 점수를 구한 거야. 다시 내 평균 점수에서 표준 편차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 점수라는 걸 또 받아요. 백분위 점수가 그러니까 자, 점수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 원점수가 있고 백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잖아. 자, 표준 점수는 뭐냐면 여러분의 평균 점수를 100점이라고 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어떤 값이 더해지는 거야. 그 때때로 표준 편차가 커져 버리면은 만점이 150점이 되기도 하는 거야. 좀 쉬었으면은 만점이 120점이 되기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알겠어? 그 얘기야. 다시.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의 유불리나 이런 거를 배제하겠다고 처음 설계했을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일단 내가 선택한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기본 점수로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 집단의 평균보다 못했으면 점수가 깎이겠죠. 내가 선택 집단보다 잘했으면 평균적으로 잘했으면 점수가 플러스가 나겠죠. 그런데 국민 평균이 5등급이야 얘들아. 6, 7, 8, 9등급은 허수야. 그럼 실질적으로 대입에 유의미한 1, 4등급은 허수가 아닌 친구들은 무조건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예요. 기본 점수에. 이해됐어? 그럼 일단 시작 기본 점수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잘 봐. 요즘 입시는 메디컬 계열 아니면 너무 낙차가 커요. 산출에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 예전에는 의사라고 판검사라고 변호사라고 막 떵떵거리며 잘 살지는 않았어요. 물론 떵떵거리며 잘 산 건 맞는데 다른 진로를 가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았어. 특히 문과 진로도 충분히 많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 문과 그냥 멸절이야. 멸종이에요. 이과만 남았는데 이과 중에서도 메디컬 계열을 가냐 못 가냐. 몇 문제 차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몇 문제 차이가 연봉을 10배 이상 차이를 가져와 버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고이는 거예요. 최상위권으로. 그럼 봐라. 원래 설계는요.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더 하니까 표점을 2점 내지 4점 정도 더 주려고 했어. 그게 이 시험이었어요. 어딨어. 그게 처음 도입됐을 때 선택이. 그런데 점점 고이는 거야. 애들아 진짜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메디컬 쏠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2, 3이 되니까 더 쏠린 거야. 2, 4가 됐죠. 미친 듯이 돌려버리기 시작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래. 상위권일수록 엄매 선택하겠죠. 따라서 엄매의 기본 점수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몇 점 정도? 원점수 기준 5점 이상. 이거는 추정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공개를 안 해. 왜?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평가원 자료를 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원점수가 방금 저 변환식을 거쳤을 때 원점수 몇 점으로 반응이 되는지. 그 반영된 원점수에 따라서 100분위 표준 점수가 깜깜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점수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 82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나오고요. 70점 받았는데 2등급 나온다니까? 산출 공식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점수가 낮은 애인데 나보다 원점수가 6점이 낮은데 2등급이 나와서 대학을 더 잘 가버리는 거야. 완전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이 원점수도 알 수가 없지. 왜? 내가 마킹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애초에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뭐겠어? 애초에 문제가 있는 전형이고 문제가 있는 입시 제도거든. 공부를 안 한 인간들이 애들 공부시키지 마 이러면서 학습량을 줄여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선택 과목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국어에서만큼 이런 사단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설계 의도와 다르게 학습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 상위권에서 엄매 쏠림이 나타났다. 따라서 엄매 평균 점수가 높아져 버렸다. 따라서 엄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5점 내지 10점 정도의 원점수, 기본 점수가 더 깔렸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제 이런 시험들이 되는 거야. 보여요? 내가 국어는요. 두세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한두 문제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실수 못해. 보이죠? 얘네는 실수해도 여력이 생겨. 정보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잘 봐, 얘들아. 얘는 97점인데 1등급이 나오고 98점인데 2등급 받았죠. 보이니? 그럼 봐. 얘가 3점짜리 하나 실수해서 2등급으로 빠져버리죠. 보이니? 그래서 내가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이제 화작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된 겁니다. 알겠어? 그냥 엄매 가세요. 제가 책임지고 만들게. 자, 하나만 얘기한다. 선생님 문법 문제 못 풀기였었는데 헛소리 하지 마. 잘 들어. 11문제 중에 엄매는요. 5문제 문법, 6문제 매체인데 이 매체는 사실상 화작이야. 왜냐하면 합법에서 파생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법 5문제인데 이게 통계가 불투명해서 추정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고이신 분들이 계셔. 오르비에 누구였죠?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100%는 아니야. 확률적으로 매우 높게 추정을 해보잖아요. 엄매 화작 선택자는요. 문법에서 3문제 정도 틀려도 유불리가 없어. 다시 내가 화작을 다 맞고 또는 내가 엄매에서 3문제를 틀려도 동일하다고요. 거의 받는 점수가. 이해됐어? 여러분 당장 화작 선택자들은 문법 푸세요. 그래서 내가 4문제 이상을 틀린다 그러면은 화작 유지하시고 한두 3문제 정도를 더 틀린다고 하면은 엄매로 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 더. 내가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꽂아야 되는 친구들은 그냥 엄매 가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1컷이 이렇게 100점에 근접하게 붙어버리면요. 한 문제 실수로 2등급으로 떨고요. 이해됐어? 자, 근데 이게 그나마 얘도 여유가 있는 거야. 2컷이 95점에서 끊기는 시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애들은 두 문제 실수만으로 그냥 3등급이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봐봐. 영어처럼만 내도 돼. 90점이 1컷, 80점이 2컷, 70점이 3컷으로 내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언어든, 아니,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처럼 차라리. 왜냐면 한두 문제 정도 실수하더라도 실력으로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정보량 되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첫 교시기 때문에 실수 유발 확률이 매우 높은 과목이야. 그럼 애당초 이런 설계의 함정을 갖고 있는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엄매하세요. 왜? 여러분은 허수가 아닌 애들이라서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하는 친구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엄매 선택했을 때. 근데 아니야. 어차피 1, 2, 3, 4등급은 실수야. 그러면 이 실수들은요. 선택하는 순간 기본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엄매로 가셔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꼭지. 우리 6평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선택만으로 원점수 5점 시점이 달라지니까. 변환 원점수 5점 시점이 달라지니까요. 아시겠죠? EBS 연계율과 기출문제 출제를 대폭 상승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재수생들을 견제하고 고3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재수함수라는 게 사회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고 개인적인 낭비도 너무 심해. 자, 그래서 EBS는 내신 시험범위라는 걸 알아요. 평가원도. 두 번째, 어차피 애들이 기출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도 알아, 고3이. 근데 재수생들은요, 고였잖아. 6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출문제 EBS를 이미 볼 만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 효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설 모의나 사설 자료로 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6월, 7월, 8월, 9월이 되면 오히려 기출하고 감각이 괴리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까지 가버리면 고3 애들이 EBS와 기출에 중심하고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재수생들이 기출 EBS를 끝난 다음에 다시 감각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얼추 보정이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EBS 연계와 기출 연계의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겁니다. 아시겠어? 이거는 그리고 베인 오피셜이지만 사실은 평가원에서 들은 얘기라고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베이노 뇌피셜이라고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문학 문제들이 굉장히 고여가지고요. 너무 해석이 어려워져서 특히 현대시 하나가 해석이 안 돼서 오답률 1등을 박았어. 문제는요. 그 어떤 해설을 들어도 여러분이 명쾌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정말. 이게 전공 수준의 작품 해석이나 또는 평가원에서 또는 EBS에서 의도한 그 연결고리를 잡지 못하면 아예 안 풀리게 설계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우리가 단순한 내용 일치나 평소의 국어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서 옛날에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기출들도 비비다 보면 풀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 안 바꿔도 얼추 비슷한 점수가 나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아예 뭉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기존 방법으로 막히는 또는 기존 해설로는 납득이 안 되는 문항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문학이야, 이번에. 왜 그렇게 했냐? 또 이거야. 난이도를 높였을 때 저항이 큰 과목은 독서예요. 정보량이 많거나 기존 등등해서. 특히나 독서는 소재가 다양하잖아. 일부 가능세계 냈다가 우주론 냈다가 전공, 특히 물리학회에서 출제 오류라고 욕을 처먹었어. 여러분, 그러면 독서 난이도를 높이는 리스크보다도 문학은 덤벼봐야 국문학 또는 국어교육학 내부에서의 도전밖에 없어. 즉 문학에서 난이도를 높여갈 순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서 변별력 확보는 저항이 높기 때문에 문학 변별력 확보로 저항을 낮추면서 갈 거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기존에 본 적 없는 질적으로 다른 유형을 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역시나 그게 오답률 1등으로 꽂혔습니다. 자, 기존의 문학 오답률 1등과는 달라요. 기존의 문학 오답률 1등은 여러분 틀렸다가 해설 보고 너무 쉽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문제들이었다면 지금은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납득이 말끔하게 되지 않는 문항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거 수업 들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 꼭지는 선택이고요. 선택 과목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문학이고요. 세 번째 꼭지는 독서야. 잘 들어. 독서는요. 기존의 정보량보다 최소 20에서 40%가 줄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맥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탑2, 탑5가 너무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문항들인 게 20초 컷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전형적인 출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출제 설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 그냥 너무나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많이 쳐줘봐야 1, 2, 3, 4, 5, 6, 7, 8번 수준의 난이도 문제가 오답률 2등, 5등 꽂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을 혼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어에서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해설 강의 들으시고 꼭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야. 첫 번째, 선생님 실전에서 못할 것 같아요. 애들아, 그럴 거면 공부 뭐하러 하니? 니네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만점 받길 원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40만 수험생이 다 만점 받아야지. 6개월 동안 고치고 바꿀 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가능성도 없이 이미 결정되길 원하면
뭐하러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서 뭐합니까? 바뀔 게 없는데. 선생님 제가 수능 시험장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너희가 미적 선택인데 미적 개념 진도를 안 나갔으면 진도를 나간 만큼 점수를 또 받으실 거고요. 너희가 기억력인데 그 합답형 유형 연습을 안 해서 틀렸다면 그 합답형 유형 연습 한번 맞출 거예요. 당장은 어렵겠죠. 초등학교 1학년이 100m 10초, 15초에 어떻게 뜁니까? 그런데 달리기 기술을 배우고 근력을 키우고 순발력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재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10초 초반까지 끊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미 답정너야.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변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왜 했냐? 이유는 하나야. 인간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 맞잖아. 교육이 왜 교육입니까? 인간 바꾸는 게 교육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두 번째,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건 아주 이기적인 이유인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갈 수가 더 이상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 바뀌려고 하는 인간들 더 이상 바꾸려는 시도조차 안 할 거고 물들기 싫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그냥 공기 취급할 겁니다. 무시할 거예요. 인격적 무시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차라리 내 곁엔 없는 게 나으니까. 제가 어릴 때야 옳고 그름을 잘 모르고 판단도 못하고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런 내 인생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내 곁에 뒀죠. 여러분 성인이 돼서 좋은 점 뭐냐면 내 환경을 내 주변 사람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결정하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뀔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세요. 저랑 같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 곁에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이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괴로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존중해 드릴 테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변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성장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살아가세요. 수업 들어오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 왜? 이제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미 20년의 통계가 끝났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상주의 하기 싫습니다. 자, 다시 들어올게. 그래서 정보량을 감소시키면은 일단 수험생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질 않아. 즉 저항이 낮아집니다. 대신에 난이도나 변별력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논리 구조 처리에 따른 논리관계 판정을 하는 게 오답률 높은 문항으로 설계돼서 쉽다는 거야. 정보량이 적고 수학의 공식 적용하면 답이 딱 나오는 느낌으로 보호답이 딱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국어에서 이제 선택 과목 유불리가 극명해졌습니다. 엄매 선택하십시오. 자, 두 번째, 문학에서 질적으로 다른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변별력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수업 꼭 들으시고 문학의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독서에서는 과거와 같은 형태로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량을 줄이고 구조 처리. 그래서 독서는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쉬워질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연계율이 체감 연계율이 대폭 상승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특히 오답률 높은 문항들을 오늘 위주로 볼 건데 일단은 특이한 문제들 위주로 좀 쪽집게로 본 다음에 풀 해설은 또 차근차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